여기 한식은 맵고 기름져 건강에 해롭고 익숙하지 않다. 라고 외치는 남성이 있습니다. 그는 미국 데이터 분석가이자 스타트업 대표라고 하는데요. 그는 왜 이렇게 믿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어떤 일로 충격을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럼 오늘 사연 시작합니다. 저는 점심에 대해 별로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제게 점심은 항상 똑같았거든요. 이게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식사라고 믿고 있었죠. 그 익숙한 일상이 편했고 바꾸고 싶지 않았어요. 제 이름은 제이든 페리예요. 뉴욕 브루클린에서 뉴트리루프라는 스타트업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무엇을 먹는지에 관한 데이터를 다루는 회사였는데 웃긴 건 제 자신의 식습관에는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키가 크고 짧은 금발에 파란 눈을 가졌어요. 사람들은 제가 책임감이 강하다고 하는데 아마 그래서 제 회사의 대표가 된 것 같아요. 추운 겨울날, 저는 브루클린 거리를 서둘러 걷고 있었어요. 그때 뭔가가 제 눈에 들어왔죠. 한설인 반찬 가게라고 쓰여 있는 작은 가게였어요. 영하의 추위 속에서도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또 이상한 가게가 생겼네. 저는 코를 찡그리며 혼잣말을 했어요. 하지만 그 가게에는 뭔가 저를 끌어당기는 힘이 있었어요. 아마도 가게에서 풍겨나오는 향이었을까요? 전에 맡아본 적 없는 매콤하고 풍부한 냄새였어요. 아니면 다양한 색깔의 음식이 담긴 작은 용기를 들고 나오는 사람들의 표정이었을 수도 있겠네요. 그들은 놀라워하면서도 기뻐 보였어요. 마치 뭔가 대단한 걸 발견한 것처럼요. 데이터를 다루는 사람으로서 저는 궁금해지기 시작했어요. 왜 사람들은 배달시킬 수도 있는 음식을 위해 추위 속에 서 있는 걸까요? 이 가게가 특별한 이유는 뭘까요? 어느새 저는 줄의 맨 끝에 서 있었고 그저 연구를 위한 거라고 스스로에게 말하고 있었어요. 줄은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어요. 저는 시계를 여러 번 확인하며 사무실에서 기다리고 있는 일들을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계속 서 있었죠. 마침내 안으로 들어갔을 때 가게는 작았지만 매우 깨끗했어요. 모든 것이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카운터 뒤에는 검은 머리를 뒤로 묶은 여성이 서 있었어요. 저보다 키가 작았고 눈가에 주름이 잡히는 친절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저를 올려다봤을 때 마치 저를 이미 알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어서 오세요, 제이든 페리 씨. 그녀는 어디서 왔는지 정확히 알 수 없는 억양이 담긴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는 놀라서 눈을 깜빡였어요. 제 이름을 어떻게 아시죠? 그녀는 미소 지었어요. 당신 회사가 지역 비즈니스 뉴스레터에 실렸더라고요. 저는 우리 동네에 누가 들어오는지 알고 싶어 하거든요. 전 한설인이에요. 그녀는 빠르게 움직이며 작은 접시들이 담긴 쟁반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 색깔들이 저를 놀라게 했습니다. 가운데에는 조명 아래서 빛나는 것 같은 완벽한 흰 쌀밥이 있었어요. 이거 제가 주문한 게 아닌데요. 저는 혼란스러워하며 말했어요. 오늘 당신에게 필요한 것들이에요. 그녀는 간단히 대답했어요. 드셔보세요. 저는 창가의 작은 테이블로 쟁반을 가져갔어요. 음식은 제가 평소에 먹던 점심과 전혀 달랐습니다. 잠시 동안 그냥 나가서 평소처럼 햄버거를 먹으러 가야 하나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 냄새는 너무 좋아서 참을 수 없었죠. 첫 입이 모든 것을 바꿔놓았어요. 맛은 강했지만 균형이 잡혀 있었어요. 어떤 음식은 매콤했고 다른 것들은 달거나 짭짤했습니다. 모든 게 신선하고 생생했어요. 제 햄버거에서는 느껴보지 못한 방식으로요. 국은 안에서부터 저를 따뜻하게 해주었고 밥은 모든 다른 맛들을 하나로 모아주고 있었어요. 이게 한국 음식인가? 저는 혼잣말을 했어요. 이런 맛일 줄 몰랐네. 저는 마지막 한 입까지 다 먹었고 얼마나 만족스러운지 놀랐어요. 평소 점심 후에 느끼던 무겁고 졸린 느낌이 아니었어요. 대신 활력이 넘치고 머리가 맑아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왔을 때 저는 그 식사에 대해 계속 생각하고 있었어요. 회사의 데이터 대시보드를 열고 동네의 식당 트렌드를 살펴보기 시작했죠. 제가 발견한 것은 저를 충격에 빠뜨렸어요. 작은 반찬 가게가 이 지역에 큰 변화를 일으키고 있었어요. 길 건너편의 패스트푸드점은 지난달에 손님의 30%를 잃었던 거예요. 반면에 한설인의 가게는 매출이 2배로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우리 앱 인터페이스를 디자인하는 제 친구 리안이 화면을 뚫어지게 보고 있는 저를 발견했어요. 뭐가 그렇게 흥미로워? 그녀는 제 어깨 너머로 몸을 기울이며 물었고 그녀의 곱슬머리가 통통 튀고 있었어요. 내가 방금 뭔가 놀라운 걸 발견한 것 같아. 저는 아직도 혀끝에 매운 김치 맛이 남아있는 채로 대답했어요. 모든 걸 바꿀 수도 있는 거야. 다음 날 아침, 저는 다시 반찬 가게 앞에 줄을 서 있었어요. 그 다음 날 아침에도요. 매번 설이는 작은 고개 끄덕임으로 저를 맞이했는데 마치 제가 돌아올 걸 예상했던 것 같았어요. 매일 그녀는 저에게 다른 요리들을 맛보게 해주고 있었습니다. 5째 날, 식사값을 지불하면서 저는 용기를 내어 물었어요. 어떻게 사람들이 이런 기분을 느끼게 하는 음식을 만드시나요? 설이는 잠시 멈추고 앞치마에 손을 닦았어요.
음식은 단순한 연료가 아니에요. 제이든 씨. 음식은 연결이죠. 땅과의 연결, 문화와의 연결, 서로와의 연결이요. 그녀는 밖에 줄 서 있는 사람들을 가리켰어요. 그들은 맛을 위해 오지만 느낌 때문에 다시 찾아오는 거예요. 그날 사무실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제 안에서 뭔가가 바뀌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데이터 분석가로서의 저는 비즈니스 기회를 봤어요. 하지만 더 깊은 무언가가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음식에 대해 더 알고 싶었어요. 발효된 채소와 쌀로 만든 이 단순한 요리들이 왜 이렇게 강력한 경험을 만들어내는지 알고 싶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발견한 것을 다른 사람들도 경험했으면 했습니다. 그날 밤 책상에서 늦게까지 일하면서 저는 결심했어요. 내일 설인의 가게로 다시 가서 제안을 할 것이었어요. 제 회사는 기술과 데이터를 가지고 있었고 그녀는 사람들의 식사에 대한 생각을 바꿀 수 있는 음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함께라면 어쩌면 우리는 작은 혁명을 시작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했어요. 반찬 용기 하나씩 차근차근요. 다음 날 저는 문 닫을 시간 직전에 한설인의 반찬 가게에 도착했어요. 가게는 텅 비어 있었고 설인은 꼼꼼하고 정확한 움직임으로 카운터를 닫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작은 손이 빠르게 움직이며 그날의 요리 흔적을 모두 지우고 있었어요. 문 위에 종이 짤랑거렸을 때 그녀는 고개를 들고 저를 알아보는 듯 작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제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어요. 오후 내내 비즈니스 제안을 연습했는데 막상 여기 서니까 말이 목에 걸린 것 같았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논의하고 싶은 아이디어가 있어요. 저는 자신감 있게 들리려고 노력하며 말했어요. 당신의 반찬에 관한 거예요. 설이는 청소용 천을 내려놓고 구석에 있는 작은 테이블을 가리켰어요. 우리는 앉았고 저는 제 생각을 설명했습니다. 제 회사 뉴트리루프가 음식 데이터를 전문으로 한다는 것, 노트북으로 수치를 보여주며 그녀의 작은 가게가 이미 동네의 식사 패턴을 바꾸고 있다는 것을 설명했어요. 그리고 제 큰 아이디어를 공유했죠. 반찬 배달 앱을 만들면 어떨까요? 사람들이 구독하고 정기적으로 집에 당신의 음식 상자를 배달받을 수 있게요. 제 회사는 이걸 실현할 기술이 있고 당신은 사람들이 원하는 음식을 가지고 있잖아요. 저는 그녀가 바로 흥분할 거라고 기대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업 기회에 덥석 뛰어들거든요. 하지만 설이는 그저 조용히 저를 바라봤고 그녀의 검은 눈동자는 생각에 잠겨 있었어요. 음식은 단순한 사업이 아니에요. 제이든 씨, 그녀는 마침내 말했어요. 음식은 연결이에요. 우리의 과거 이야기를 전하고 미래를 만들어가는 데 도움을 주죠. 저는 뭐라고 말해야 할지 확신이 없었어요. 제 세계에서는 모든 것이 숫자, 성장, 그리고 이윤에 관한 것이었거든요. 하지만 이것이 그녀에게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그럼 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에 연결되도록 도와주자고요. 저는 대답했어요. 그렇지 않으면 절대 시도해보지 않을 사람들에게 한국 음식 문화를 공유하자고요. 그녀는 오랫동안 제 얼굴을 살펴보고 있었어요. 마치 중요한 무언가를 찾고 있는 것 같았죠. 그리고 나서 그녀는 한번 고개를 끄덕였어요. 내일 밤 문 닫은 후에 다시 오세요. 더 얘기해봐요. 그 간단한 동의가 제 경계를 넘는 순간이었어요. 그때는 몰랐지만 그 한 걸음이 제 삶에 새로운 친구들을 데려올 것이고 또한 몇몇 적들도 함께요. 다음 날 저녁, 우리는 진지하게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설이는 저에게 그녀의 주방을 보여주며 각 반찬 요리의 특별한 기술을 설명해주고 있었어요. 김치 같은 일부 음식들이 완벽한 맛에 도달하기 위해 발효 과정을 통해 며칠 또는 몇 주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놀랐습니다. 이것이 패스트푸드가 절대로 같을 수 없는 이유예요. 그녀는 상큼하고 복잡한 냄새가 나는 용기를 열며 설명했어요. 특정 과정은 서두를 수 없어요. 시간 자체가 재료인 거죠. 며칠 후, 우리는 예상치 못한 동맹을 만났어요. 문 닫은 후에 한 품이 있는 한국인 남성이 가게에 도착했는데 자신을 박준호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는 설인이 미국에서 사업을 확장하는 것을 돕기 위해 서울에서 보내졌다고 했어요. 준호는 한국 음식 문화와 전통 레시피에 대한 풍부한 지식을 가져왔습니다. 한국 반찬은 단순한 사이드 디시가 아니에요. 준호는 어느 날 밤 우리가 늦게까지 일하면서 저에게 설명했어요. 살아있는 과학 실험이죠. 박테리아와 효소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재료를 변화시켜 요리만으로는 얻을 수 없는 맛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저는 제 친구 리안도 우리 팀에 합류하도록 초대했어요. 그녀는 제가 아는 최고의 UX 디자이너이고 그녀의 밝은 성격은 항상 모두의 기분을 들뜨게 하거든요. 우리 프로젝트를 설명했을 때 그녀의 눈은 흥분으로 빛나고 있었어요. 저도 끼워주세요. 그녀는 즉시 태블릿을 꺼내 디자인 아이디어를 스케치하기 시작하며 외쳤어요. 앱은 매번 선물을 여는 것 같은 느낌이어야 해요. 사람들이 가게 앞에 줄 서 있을 때 느끼는 그 설렘을 느끼게 해야죠. 팀이 구성되자 우리는 가게가 문을 닫은 후 매일 밤 반찬 박스 앱 작업을 시작했어요. 설이는 배송에 적합한 음식의 테스트 배치를 요리하고
준호는 각 요리의 문화적 의미와 건강상의 이점을 설명하고 리아는 사용자 경험을 디자인하고 있었어요. 제 일은 기술과 비즈니스 측면을 처리하는 것이었죠. 하지만 우리 프로젝트를 모두가 반기는 건 아니었어요. 길 건너편 햄버거 체인의 전략 디렉터인 브래디 칼스는 그의 식당이 설인의 가게로 손님을 잃고 있다는 것을 알아챘어요. 어느 날 아침, 큰 프로모션 트럭이 우리 가게 입구 바로 앞에 주차했어요. 트럭은 시끄러운 음악을 틀고 지나가는 모든 사람에게 햄버거 2개를 하나 가격에 제공하는 특별 프로모션을 하고 있었어요. 이건 시작에 불과해. 제가 그를 찾아갔을 때 브래디가 말했어요. 그는 키가 크고 어깨가 넓었으며 항상 깔끔한 검은색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가 저를 볼 때 그의 눈은 차갑게 빛나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항상 이상한 외국 음식보다 편리함과 친숙함을 선택할 거야. 설이는 그의 전술에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았어요. 트럭의 스피커가 너무 시끄럽게 음악을 틀어서 줄 서 있는 고객들이 대화할 수 없을 때도 그녀는 그저 미소 지으며 항상처럼 정성을 다해 반찬을 서빙하고 있었죠. 하지만 아무도 보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 그녀의 눈에 걱정이 비치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햄버거 체인은 많은 자원을 가진 강력한 회사였어요. 우리의 작은 반찬 가게는 이제 막 시작하고 있었죠. 그날 밤, 회의가 끝난 후 리안이 저를 한쪽으로 데려갔어요. 아이디어가 있어. 그녀는 장난기 가득한 눈으로 속삭였어요. 자정에 노트북을 가지고 만나? 가로등의 노란 불빛 아래 리안과 저는 브래디가 가게 밖에 주차해둔 프로모션 트럭 뒤에 웅크리고 있었어요. 리안은 가방을 열고 그녀가 비상기술 키트? 라고 부르는 것을 보여주었어요. 정확히 뭘 하려는 거야? 저는 불안하게 주변을 둘러보며 속삭였어요. 불법적인 건 아니야. 그녀는 저를 안심시켰어요. 그저 공정한 경쟁을 위한 작은 전자적 조정이야. 리안은 제 노트북에 연결된 그녀의 장비를 사용해 트럭의 스피커 시스템을 간섭했어요. 그 과정은 거의 1시간이 걸렸고 그동안 제 심장은 계속 쿵쾅거리고 있었어요. 마침내 그녀가 됐다 라고 속삭였을 때 긴장이 풀렸고 우리는 서둘러 자리를 뜨면서 너무 크게 웃지 않으려고 입을 가리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프로모션 트럭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지만 완전히 조용했어요. 오후가 되자 트럭은 사라졌죠. 우리의 작은 승리는 오래가지 않았어요. 새로운 도전들이 빠르게 등장했어요. 건물주가 갑자기 설인의 가게 임대료를 2배로 올렸어요. 익명의 불만이 보건소에 접수되어 비싼 검사를 받아야 했고요. 그리고 우리가 앱 테스트를 시작했을 때 이상한 서버 문제를 경험하고 있었어요. 이 모든 시험을 통해 설이는 차분함을 유지했어요. 어느 날 아침 누군가 그녀의 가게 앞에 쓰레기를 던졌을 때 그녀는 그저 빗자루를 집어들고 쓸기 시작했어요. 왜 화가 나지 않으세요? 저는 쓰레기를 치우는 것을 도우며 물었어요. 쌀은 싸우지 않아요. 그녀는 작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그저 배고픈 사람을 기다릴 뿐이죠. 저는 그녀가 무슨 뜻인지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녀의 철학은 제가 세상을 보는 방식을 바꾸기 시작하고 있었어요. 비즈니스 세계에서 저는 항상 성공을 숫자와 성장으로 측정했어요. 하지만 설인과 일하면서 진정한 성공은 처음으로 새롭고 놀라운 것을 맛보는 사람들의 얼굴에서 측정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반찬박스 앱의 출시일이 다가오면서 브래디와 그의 회사의 압박은 더욱 커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우리의 결심도 마찬가지였죠. 우리는 이제 단순한 음식 배달 서비스를 만드는 게 아니었어요. 우리는 더 큰 무언가를 위해 싸우고 있었어요. 매일 밤, 저는 이중 교대로 일하느라 지쳐 침대에 쓰러졌어요. 하지만 매일 아침, 저는 계속하기 위해 설레는 마음으로 일어났어요. 제 안에서 뭔가가 변했어요. 사업 기회로 시작된 것이 사명이 되었고, 저는 다가올 어떤 도전이든 맞설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출시일이 맑은 푸른 하늘과 함께 찾아왔어요. 저는 너무 설레서 일찍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우리의 반찬박스 앱이 출시되는 날이었어요. 첫날 100명의 구독자를 목표로 세웠는데 브루클린의 작은 한국 음식 배달 서비스로서는 현실적인 숫자였죠. 몇 주 동안 준호는 배달 상자에 잘 담길 수 있는 특별한 레시피를 개발하고 있었어요. 리아는 반찬 요리에 다채로운 사진들이 담긴 아름다운 앱을 디자인했고요. 설이는 그녀의 조수들에게 각 레시피를 완벽하게 만드는 법을 가르치느라 끝없는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었어요. 저는 출시 준비를 확인하기 위해 일찍 사무실에 도착했어요. 컴퓨터 화면에 카운트다운 시계를 보며 제 손가락이 책상을 긴장되게 두드리고 있었어요. 출시까지 딱 2시간이 남았네요. 그때 재앙이 일어났습니다. 제 화면이 갑자기 검게 변하더니 끔찍한 메시지를 보여줬어요. 우리 503, 서버가 완전히 다운됐어요. 재시작을 시도했지만 아무것도 작동하지 않았어요. 차가운 공포가 저를 덮쳤습니다. 서버 없이는 우리 앱이 쓸모없었어요. 리아는 제가 좌절감에 신음하는 소리를 듣고 황급히 달려왔어요. 그녀는 제 화면을 보고 격려하듯 미소 지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걱정 마. 그녀는 말했지만
저는 그녀의 눈에 걱정이 비치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내가 고칠게. 커피 좀 마시고 올 때쯤이면 다 해결되어 있을 거야. 하지만 제가 돌아왔을 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어요. 사실 리안이 3시간 동안 최선을 다한 후에도 문제는 더 심각해 보였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적 문제가 아니었어요.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우리 시스템을 공격하며 출시를 방해하려고 하고 있었어요. 누가 이 뒤에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죠. 무거운 마음으로 저는 영업 종료 후 설인의 가게에서 긴급 회의를 소집했어요. 우리 팀 전체가 뒷방의 작은 나무 테이블 주위에 모였습니다. 분위기는 어둡고 슬펐어요. 마치 오후에 몰려온 구름처럼요. 출시를 연기해야 해요. 저는 그 말이 입안에서 쓰게 느껴지며 말했어요. 서버 문제가 너무 심각해요. 고치려면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해요. 모두가 실망하거나 어쩌면 화를 낼 거라고 예상했어요. 하지만 다음에 일어난 일은 저를 완전히 놀라게 했습니다. 회의 중에 항상 조용했던 설인이 일어섰어요. 아니요. 그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우리는 연기하지 않아요. 음식은 기다리지 않아요. 그녀는 주방으로 사라졌다가 오래된 노트북을 들고 돌아왔어요. 그 페이지들은 낡아서 노랗게 변해 있었고 손으로 쓴 한글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조심스럽게 테이블 위에 놓았어요. 이건 제 할머니의 레시피예요. 그녀는 설명했어요. 한 번도 공유한 적 없는 특별한 것들이에요. 내일 우리는 옛날 방식대로 할 거예요. 앱 없이요. 여기서 모든 것을 요리하고 우리가 직접 배달할 거예요. 하지만 그건 불가능해요. 저는 항의했어요. 우리에겐 배달 인력도 없고 앱 없이 주문을 받을 방법도 없어요. 리안의 얼굴이 도전에 직면할 때마다 나타나는 활기로 밝아졌어요. 오늘 밤 간단한 주문 양식을 만들 수 있어. 그녀는 이미 노트북을 꺼내며 말했어요. 소셜미디어로 소식을 퍼뜨릴 수 있어. 준호는 열심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배달을 도울 친구들이 있어요. 용돈을 벌고 싶어하는 학생들이요. 저는 그들의 결연한 표정을 둘러보며 제 안에서 무언가가 바뀌는 것을 느꼈어요. 저의 모든 비즈니스 경험은 이것이 성공할 수 없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더 강한 무언가가 그들을 신뢰하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은 제 인생에서 가장 미친 날이었어요. 우리는 새벽 전에 가게에 도착했습니다. 설이는 우리에게 할머니의 특별한 레시피를 가르쳐주고 있었어요. 우리 모두가 함께 일하면서 작은 주방은 덥고 붐비고 있었어요. 준호는 번개처럼 빠른 속도로 야채를 썰고 있었고요. 리아는 휴대폰으로 간단한 주문 양식을 모니터링하면서 용기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저는 배달 가방을 포장하고 카운터 위에 펼쳐진 종이 지도의 경로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오전 8시쯤 리안의 소셜미디어 게시물이 브루클린 전역으로 퍼졌어요. 그녀의 간단한 양식을 통해 주문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오전 9시쯤 준호의 친구들이 도착했어요. 최악의 날이었어야 할 날이 어떻게든 마법 같은 일로 변했어요. 리안이 소셜미디어에서 긴급 반찬 구출 작전이라고 이름 붙인 우리의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음식을 주문할 뿐만 아니라 도움을 제안했어요. 단골 고객들이 자원봉사를 하러 왔고요. 심지어 지역 뉴스 리포터도 이 이야기를 취재하러 나타났습니다. 해질 무렵 우리는 앱으로 기대했던 100명의 고객을 서비스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50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했죠. 마지막 배달원이 떠나자 우리는 지쳤지만 행복한 채로 빈 가게의 의자에 쓰러졌어요. 주방은 엉망이었지만 모든 음식 용기가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그때 준호의 휴대폰에서 이상한 삐 소리가 났어요. 그는 확인하고 놀란 눈으로 올려다봤어요. 서버가 다시 작동하고 있어요. 그는 혼란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냥 저절로 작동하기 시작했어요. 저절로가 아니야. 저는 즉시 이해하며 말했어요. 브래디의 공격은 하루만 계획된 거였어. 그는 출시일을 망치면 우리가 포기할 거라고 생각했던 거야. 그는 음식을 이해하지 못해요. 설이는 모두에게 차를 따르며 부드럽게 말했어요. 그녀의 손은 지쳤음에도 우아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음식은 수천 년 동안 전쟁, 재난, 그리고 어려움을 통해 사람들을 살아있게 했어요. 기술이 존재하기 훨씬 전부터요. 그녀의 말이 저를 생각하게 했어요. 저는 첨단 기술 솔루션을 만드는 것, 규모 확장과 성장과 시장 혁신에 너무 집중해 있었어요. 하지만 오늘은 저에게 다른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음식의 진정한 힘은 얼마나 효율적으로 배달할 수 있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람들을 함께 모이게 하느냐에 있었어요. 그날 밤 우리는 앱을 실제로 다시 출시했어요. 우리의 실현에서 영감을 받아 긴급 반찬 옵션을 만들었는데 고객들이 설인이 그날 만들고 있는 특별 요리의 당일 배달을 요청할 수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우리의 구독자 수를 확인했어요. 긴급 배달 날에 500명, 그리고 우리 이야기를 듣고 밤새 가입한 200명이 더 있었습니다. 700명의 구독자. 하지만 이번만큼은 숫자가 저를 미소 짓게 한 것이 아니었어요. 사람들이 온라인에 올리고 있는 사진들이었어요. 우리는 가장 큰 도전에 직면했고 살아남았을 뿐만 아니라 소중한 것을 발견했어요. 음식은 단순한 연료나 사업 기회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연결, 문화, 그리고 커뮤니티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어떤 이윤이나 시장 점유율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보상이었어요. 그날 저녁 브래디 칼슨이 일하는 햄버거 레스토랑을 지나가면서 저는 흥미로운 것을 발견했어요. 제가 지켜보기 시작한 이후 처음으로 밖에 줄이 없었어요. 대신 몇몇 직원들이 문 앞에 서서 길 건너편에 다시 한번 모이고 있는 설인의 반찬 가게 앞 인파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끝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무언가가 바뀌었어요. 우리는 우리의 진정한 강점을 발견했고 그것은 기술이나 비즈니스 전략에 있지 않았어요. 그것은 정성과 전통으로 만든 좋은 음식을 나누는 단순한 힘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제가 이해하기 시작했듯이 수천 년 동안 사람들을 지탱해온 힘이었어요. 앱 출시의 혼란스러운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났어요. 저는 글로벌 푸드 포럼의 무대 뒤에서 긴장하며 넥타이를 고치고 있었습니다. 두꺼운 벨벳 커튼 너머로 발표가 시작되기를 기다리며 수백 명의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리고 있었어요. 그 6개월 동안 정말 많은 것이 바뀌었어요. 우리의 반찬 박스 구독은 브루클린을 넘어 동부 해안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이제 주요 식료품점에서 판매되고 있는 K 슬로우라는 한국 밀키트 라인도 출시했어요. 심지어 몇 달 전부터 예약이 차 있는 요리 수업도 운영하고 있었죠. 우리의 작은 혁명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 크게 성장했어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중요한 무언가가 완성되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있었습니다. 커튼 뒤에서 있는 제 위치에서 저는 관객들을 슬쩍 엿보았어요. 방은 식품 산업 리더들, 레스토랑 주인들, 그리고 값비싼 정장을 입은 비즈니스맨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 맨 앞줄에 브래디 칼슨이 앉아 있었어요. 그는 제가 기억하는 모습과 달라 보였어요. 그의 어깨는 덜 넓어 보였고 얼굴은 약간 지쳐 보였습니다. 지난 몇 달은 그의 햄버거 체인에게 힘든 시간이었어요. 뉴욕에서의 매출이 40% 하락했고 최신 재무보고서 발표 후 주가가 하루 만에 15% 하락했죠. 신문들은 이것을 한국의 반격이라고 부르며 햄버거 아이콘이 반찬 용기로 대체되는 사진들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예전에 적이 고전하는 모습을 보며 기뻐해야 했을 텐데 대신 저는 이상하게 슬픈 기분이 들었어요. 이것이 정말 우리가 원했던 승리일까요? 리안이 내 옆에 나타나 칼날을 바로잡고 마이크를 확인하고 있었어요. 계획을 기억해. 그녀는 속삭였어요. 발표 2분 후에 프로젝터가 우연히 고장 날 거야. 자연스럽게 계속 말해. 준호가 백업 시스템을 정확한 시점에 작동시킬 거고 관객들은 우리의 빠른 복구에 놀랄 거야. 이것은 중요한 발표에서 우리의 전통이 되었어요. 관객들은 항상 그것을 좋아했고 모든 것이 계획된 것이라는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했죠. 계획을 바꾸려고 해. 저는 갑자기 말했어요. 리아는 놀라서 눈썹을 치켜 올렸어요. 우리가 이것을 준비하는데 며칠을 썼는데 왜 지금 바꾸려고 하는 거야? 브래디를 무대로 초대하고 싶어. 브래디 칼슨? 우리 출시를 망치려고 했던 그 사람? 리아는 제가 정신이 나갔다는 듯이 쳐다보고 있었어요. 또 막걸리 마셨어? 하지만 저는 설인이 자주 하던 말을 계속 생각하고 있었어요. 쌀은 싸우지 않아요. 그저 배고픈 사람을 기다릴 뿐이죠. 아마도 모든 사람이 결국 배고파진다는 것을 인정할 때가 된 것 같았어요. 사회자가 제 이름을 불렀고 저는 밝은 무대로 걸어 나갔어요. 조명은 뜨겁고 눈부셨습니다. 더 이상 개인의 얼굴을 볼 수 없었고 단지 제가 말하는 것을 듣기 위해 기다리는 사람들의 바다만 보였어요. 저는 우리의 이야기를 들려주며 시작했어요. 정확히 제 발표 2분 후에 계획대로 프레젠테이션 화면이 검게 변했어요. 저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기술은 가끔 실패하지만 저는 갑작스러운 침묵 속에서 말했어요. 음식은 결코 실패하지 않아요. 관객들 사이에서 감탄하는 웃음이 있었어요. 계획대로 준호가 백업 시스템을 작동시켰고 다채로운 반찬의 아름다운 이미지들이 화면에 나타났어요. 우리의 인상적인 성장을 보여주는 차트와 함께요. 하지만 시장 혁신에 대한 부분에 이르렀을 때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예정된 대본에서 벗어났어요. 우리는 종종 혁신을 마치 항상 좋은 것인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저는 말했어요. 하지만 모든 혁신은 승자와 패자를 만들어요. 오늘 저는 우리의 성장으로 영향을 받은 한 사람을 인정하고 싶습니다. 저는 조명 때문에 그의 얼굴을 명확히 볼 수 없었지만 브래디가 앉아있다고 알고 있는 곳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브래디 칼슨 씨, 저와 함께 무대에 올라와 주시겠습니까? 놀라움의 웅성거림이 관객들 사이로 퍼졌어요. 저는 브래디가 일어서서 잠시 망설인 다음 밝은 조명 아래 저와 함께하기 위해 계단을 올라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저는 그의 눈에 놀라움을 볼 수 있었어요. 그는 이것을 예상하지 못했던 거죠. 칼슨 씨의 레스토랑 체인은 수십 년 동안 미국인들에게 음식을 제공해왔습니다. 저는 계속했어요. 그리고 우리의 음식에 대한 접근 방식은 다르지만 우리는 같은 기본 목표를 공유하고 있어요. 브래디는 제가 건넨 마이크를 받았어요.
그는 말하기 전에 잠시 관객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누군가에게 고객을 잃기 시작할 때 그는 천천히 말했어요. 당신의 첫 반응은 반격하는 거예요. 새로운 경쟁자를 적으로 보는 것이죠. 그는 잠시 생각에 잠긴 듯 멈추었어요. 하지만 때로는 더 현명한 움직임은 배우는 것입니다. 그는 저를 향해 돌아섰어요. 제 회사는 저에게 당신의 사업에 투자를 제안할 권한을 주었습니다. 그것을 인수하거나 통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파트너가 되기 위한 것이죠. 우리는 미래가 전통적인 음식 문화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새로운 관객에게 다가가는 것을 돕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관객들은 박수갈채를 보냈어요. 커튼 사이로 저는 리안이 충격으로 입을 벌리고 있는 것과 준호의 눈이 놀라움으로 크게 뜨인 것을 볼 수 있었어요. 이 모든 것이 우리의 대본에는 없었거든요. 그날 저녁 늦게 우리는 설인의 원래 반찬 가게에 모였어요. 우리가 세 곳으로 확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문을 열고 있었고 여전히 밖에는 줄이 서 있었습니다. 브래디도 합류했는데 우리의 작은 테이블에 앉아있는 그의 모습이 이상하게도 편안해 보였어요. 새로운 시작을 위해 준호는 작은 막걸리 잔으로 건배를 제안했어요. 그리고 오래된 지혜를 위해 설인이 덧붙였는데 부드러운 미소로 그녀의 눈가에 주름이 잡히고 있었어요. 우리가 잔을 부딪히며 저는 우리의 여정이 완전한 원을 그렸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저는 모든 것이 시작된 곳으로 돌아왔지만 완전히 새로운 이해를 가지고요. 흥미로운 비즈니스 기회에 대한 호기심으로 시작된 것이 음식을 통해 문화적 지혜를 나누는 사명이 되었어요. 우리가 가져온 보물은 단지 성공적인 비즈니스나 인기 있는 앱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속도와 편리함에 집착하는 세상에서 시간이 필요한 것들에 깊은 가치가 있다는 인식이었습니다. 밥은 영원해요. 저는 우리의 비공식적인 모토가 된 쌀을 뜻하는 한국어 단어를 사용하며 말했어요. 설이는 미소 지었어요. 제가 처음으로 그녀의 가게 밖에서 줄을 서 있던 그 추운 날 저를 맞이했던 바로 그 미소였죠. 그리고 그것이 만들어내는 연결도 영원하죠. 밖에서는 줄이 계속 늘어나고 있었어요. 모든 계층의 사람들이 혁명의 맛을 기다리며 인내심 있게 서 있었습니다. 제 여정은 저에게 진정한 혁신이 이전 것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 주었어요. 그것은 옛것과 새것, 전통과 혁신, 동양과 서양 사이의 조화를 찾는 것이에요. 우리의 모든 차이점 아래에는 가장 기본적인 인간 경험을 공유한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죠. 새 친구들과 예전의 적들의 얼굴을 둘러보며 이제 모두 같은 테이블에 앉아 있는 것을 보니 이것이 훨씬 더 큰 이야기의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세상은 연결에, 의미에, 역사와 마음이 담긴 음식에 배고파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여하튼 사연을 보내주신 제이든 페리님에게 감사드립니다. 네, 그럼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오늘 사연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댓글 부탁드려요. 지금까지 저는 사연 읽어드리는 감동사연의 왜 정인아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